한국이 동북아에서 경제적 최강국이 됐어요. 작년 한국의 1인당 GDP가 36,000달러였습니다. 그게 일본과 대만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환율로 계산하면 한 37,000 달러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36,000달러면 그 원화로 얼마나 되느냐? 요즘 원화로 보면 약 5,200만 원, 1인당 약 5,200만 원 정도로 GDP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 기사를 보면은 IMF 추정에 따르면 일본은 32,000달러고 대만은 33,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대만에게도 눌리고 한국에게도 눌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젊은 시절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를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일본 출장 갔을 때가 9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출장도 몇 번 가고 또 무슨 누가 그 나중에 컨설팅 펌을 운영하면서 또 골프 치러 일본에 가서 골프 치는 게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일본에 가서 골프 치는 것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평화로움 그리고 그 친절함 아까 그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깨끗함 그런 걸 보면 덜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그 친절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지하철 봐요. 지하철 독일 지하철 저리 가랍니다. 깨끗합니다. 아주. 그리고 어딜 가나 깨끗해요. 저 시골이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대도시에는 어딜 가도 일본 이상으로 깨끗합니다. 동북아에서 경제적으로는 최강국이 됐어요.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이대로 계속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윤석열이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실용주의 체제로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최빈국이었는데 이제는 최부국으로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는 유럽을 따라잡아야 됩니다. 특히 스위스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잡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인사조직론에서 가르쳤던 것들을 하나하나 그쪽으로 바꿔가면 됩니다. 우리의 몸에 맞도록 그렇게 바꿔가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인이 한국을 부러워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내가 한양대학교 있을 때 태국에 가서 저거죠. 아세안 10개국이 있는데 아세안 플러스 한국. 그 사람들은 한국이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한 40년, 50년 만에 급속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ARN을 하시는 그 학장님이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심포지움 같은 걸 해야 되니까 나보고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 난 뭘 가서 발표를 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그걸 해가지고 가서 그 방콕이죠. 방콕이죠. 방콕인가? 거기 가서 방콕입니다. 거기 가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래서 나는 그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한국을 배우지 마라 여러분들은. 한국을 배우면 안 된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길을 합리적인 길을 찾아가야지. 한국을 배우려고 자꾸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문화적 또는 역사적 이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을 따라하려고 그러면 이게 다 무너진다. 가랭이가 찢어지고 우리가 미국을 따라하지 않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일본을 우리는 배웠다. 그래서 일본을 배우고 일본을 따라갔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2010년인가? 2010년 제가 한양대학에 있을 때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것을 맞추어서 입을 줄 아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걸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로 계속 우리가 나가면 되는데, 다만 그 빈곤한 사람이 없도록, 비통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를 다 디뎌야 됩니다. 이것만 높으면 안 되고. 그래서 지난해 직장 연봉, 그러니까 2023년 12월인데 2022년 국세 통계를 보면 직장인 평균이 4,20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연봉이 1억 이상인데 이게 131만 명이라는 거죠. 이게 국세청 통계니까 뭐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제 2022년 그 2,053명, 거기다가 또 자영업자 여기는 이제 직장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 500, 600만 해주면 2,500만 명 작게 잡아서 2,500만 명이 우리가 그 버는 거예요. 이 노동소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2,500만 명이 벌어서 나머지 2,5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방식으로 돼 있다고. 어린 아이들이건 그 연로한 노인이든 이렇게 먹여 살리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점점 그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AI가 나와서 해고되는 인력이 점점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고, 그러면 실제로 노동소득이 늘어나지만 1인당 노동소득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부양해야 되는 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앞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을.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 양극화가 심화된 나라가 되면, 내가 얘기하겠지만 그 양극화가 심화되면 루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루저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딘가에서 자기 힘을 표출해야 되는데 표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신교 젊은이들이 가서 때려 부시고 개신교 젊은이들이 극우화되는 거예요. 불만이 있죠. 이 세계에 대해서. 그 불만을 해소할 길이 극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우화되는 거예요. 유럽도 비슷합니다. 이게 양극화돼. 신자유주의가 한 40여 년간 아주 그 가열차게 그 추진해 온 결과 유럽도 극우 세력이 이렇게 점점 그 힘을 얻어가는 것은 결국 양극화 때문입니다. 제대로 정신이 차려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실현을 해가는 사람들이 왜 그런 데 가서 참견질 하겠어요? 그럴 일은 없거든요. 결국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극우화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스위스가 극우 세력이 작동하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동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앞으로 이 귀추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여기를 잘 해야 돼요. 자,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한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절하거나 탈선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과거를 조사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과학적 발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를 모르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믿어주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한 말을 믿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믿어줬는데 점점 가면서 이 사람의 말이 좀 이상하단 말이야. 자기가 처음에 했던 말하고 조금씩 달라져.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지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과거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게 말을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고 거짓의 길을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코딩할 수 있습니다. 영양 진단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APM 지수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쭉 만들어 왔어요. 컨설팅 폼도 학자들도 다양한 폼을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공개합니다. 공개하는데 그 표지만 그 내면에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진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고. 그래서 제 워크숍에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그 대상 인물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느냐, 정직하냐. 정직과 부정직은 어떻게 아느냐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직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인식이 있어요. 16개의 영양 요소 중에 요 두 가지 요소. 정직한 사람은 자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있다는 말은 곧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해도 되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뭔가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해온 길을 쭉 보면 아, 저 사람은 저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자기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재명은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정치인으로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행정이든 정치든 경영이든 똑같습니다. 뭘 해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는 방법을 똑같이 사용해요. 그것은 뭐예요?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저걸 되게 하지? 하고 스스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달라져요.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이유는 앞으로 먼 날 후에 저 훗날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지향성이 높아요. FL이라고 해요. Forward Looking. 먼 미래를 보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학습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뭘 따지냐면 목전의 이익에 급급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해도 먹히질 않아요. 자기 이익을 따라오는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뭔가를 도모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국힘당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조직론에 관한 약간의 학문적 소양 갖추자. 이게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좋고 전문가가 되면 더 좋고 그래서 그 컨설턴트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코스에서 좀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만 밖에는 못해요. 여기서는 이 강의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할 거니까요. 이제 금년 봄서부터 할 수 있도록 이제 서서히 그 머릿속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 트리니티 갑자기 내가 이제 점점 치매 끼가 오는 모양입니다. 트리니티 삼위일체 세 가지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 그 언행과 의사결정이죠. 그것이 일치하느냐 여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의사결정은 결국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의사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합의의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지시명령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합의할 때 합의를 향하여 비전을 말해주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하느냐. 합의하려면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합의가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합의가 안 돼요.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비전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 비전에 합의했으면 뭐 어떻게 돼요? 전략을 세워서 그 비전을 달성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럼 전략이 섰으면 그 전략을 서포트하는 조직을 설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부터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원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삼위일체는 신뢰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확보해야만 그 비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합니다. 그것을 희망을 공유한다고 말하는데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인 단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Decentralized Autonomous Network Organization. Decentralized Autonomous Network Organization. 이것을 반드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는 귀가 따갑게 들었죠. 이 세 가지 삼위일체를 머릿속에 반드시 간직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